안녕하세요.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? 네, 강사 조계양입니다. 제가 살고 있는 집 근처에는 그 향림 도시농업 체험원이 있어요. 농업 체험원이니만큼 이렇게 농사를 체험할 수 있는 농과 밭도 물론 있죠. 그렇지만 이제 연꽃들이 자라는 습지, 또 예쁜 꽃들이 잘 가꿔진 정원, 또 시멘트가 아니라 흙바닥으로 된 운동장도 있어서 주민들이 이렇게 산책도 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이기도 합니다. 우리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훌륭한 공간이 되기도 하지만요. 특히 동네 주민들한테는 쉼터도 되고 또 놀이터도 되는 아주 소중한 그런 공간입니다. 그 텃밭 분양을 받아서 가족끼리 와서 씨앗도 뿌리고 모종 심고 또 물 주는 그런 물을 주면서 텃밭을 가꾸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되게 행복해지더라고요. 어, 제가 지난 시간에 행복이란 것은 혼자 잘 놀 줄도 알아야 되고 또 행복이 또 특별한 게 아니라 또 소소한 것이라도 내가 뭘 좋아하는지 잘 알아서 그걸 한다면 그게 바로 행복이고 또 그런 것들을 일상처럼 또 자주 한다면 그만큼 행복한 시간은 길어지는 것이다 라는 내용의 얘기를 들려드렸는데요. 오늘은 좀 더 적극적으로 그 행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나라 옛이야기 복타러 간 총각을 통해서 한번 또 우리 어르신들하고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. 옛날 어떤 마을에 부모 형제 없이 혼자 사는 총각이 있었답니다. 총각은 아무리 부지런하게 일을 해도 못 하나 되는 일이 없었어요. 한숨을 쉬던 총각은 어느 날 옳거니 부처님이 있는 서천 서역국으로 가서 왜 이렇게 내가 복이 없는지 물어보고 나한테도 복을 달라고 해야겠어. 이런 결심을 하고 총각은 당장 길을 떠났습니다. 산길을 가다가 날이 저물자 마침 외딴 집이 보이길래 하루 묵어 가기로 했죠. 그 집 주인은 아주 예쁜 처녀였어요. 하루 묵고 다시 길을 떠나는 총각에게 그 처녀는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. 30명이나 되는 가족이 모두 죽고 저 혼자 남았답니다. 서천 서역국에 가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좀 물어봐 주세요. 길을 떠난 총각은 아주 또 넓은 들판을 지나게 되었습니다. 그곳에서 총각은 나무 밑에서 주저앉아 울고 있는 할아버지를 보았어요. 30년 동안이나 나무한테 물을 주었는데도 한 번도 꽃을 피우지 못해 꽃 한 번을 30년 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대요. 그래서 너무 속상해서 울고 있었던 거랍니다. 서천 서역국에 가면 왜 이 나무가 꽃이 안 피는지 꼭 좀 물어봐줘. 내가 죽기 전에 꽃이 피는 걸 꼭 보고 싶다네. 할아버지도 총각에게 이런 부탁을 했어요. 다시 길을 떠난 총각은 커다란 강 기슭에 다다랐습니다. 웬 놈이 여기까지 왔냐? 갑자기 무시무시한 이무기가 강에서 불쑥 솟아올라 무섭게 말을 했어요. 총각이 서천 서역국으로 복을 타러 가는 길이라고 하자 이무기도 자기 부탁을 들어주면 강을 건네주겠다고 했어요. 이무기는 이 강에서 1000년도 아니고 2000년도 아니고 3000년이나 살았는데도 용이 되지 못했대요. 그 이유가 뭔지 꼭 물어봐달라고 총각에게 부탁했습니다. 총각은 드디어 힘든 여정 끝에 서천 서역국에 도착했답니다. 그곳에는 아주 하얀 그 긴 수염을 늘어뜨린 도포를 입은 어떤 할아버지가 있었어요. 그래, 총각은 무엇 때문에 이 멀고도 먼 여기까지 왔는가? 서천 서역국의 할아버지가 총각에게 물었어요. 총각은 그 할아버지에게 공손히 절을 한 다음 처녀와 나무에게 또 물 주던 할아버지와 강을 건네준 이무기한테 부탁받은 질문들을 먼저 물었습니다. 그러자 서천 서역국의 그 도포를 입은 할아버지가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. 큰 강에 사는 이무기는 가지고 있는 여의주 2개 중
한 개를 버리면 0이 될 수 있고, 또 꽃이 피지 않는 나무는 땅 밑에 금덩어리가 묻혀서 그런 것이니 금덩어리를 파내면 꽃이 필 것이네. 또 산골 외딴 집에 사는 처녀는 혼자 살게 된 뒤에 맨 처음 만난 남자와 혼인을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네. 저는 부지런히 일해도 먹고 살기가 힘이 드는데 어떻게 해야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? 총각이 맨 마지막에 서천서역국 할아버지에게 자기의 그 고민을 물었어요. 그러자 열심히 살다 보면 저절로 알게 될 것이라면서 남은 것만 가져도 잘 살게 될 것이라는 말을 해 주었습니다. 총각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여의주 2개 중 하나만 가져야 용이 되어 승천한다는 말을 이무기에게 전해 주었어요. 그러자 이무기는 가지고 있던 여의주 하나를 버렸는데 금방 용이 되어 승천하는 것이 아니겠어요? 총각은 이무기가 버린 여의주를 주워서 또 길을 떠났습니다. 넓은 들판에 다다르자 땅 밑에 금덩어리를 파내면 꽃이 필 거라고 했다는 말을 전해 주었습니다. 그 말을 들은 할아버지는 당장 나무 밑을 황금을 이게 파냈어요. 그러자 온 나뭇가지에 아름다운 꽃들이 활짝 피어나는 것이었어요. 그 할아버지는 파낸 황금을 총각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. 그리고 드디어 그 외딴 집에 다다라서 처녀에게 맨 처음 만난 사람과 혼자 살게 된 이후에 맨 처음에 만난 사람과 결혼을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얘기를 전해 주었습니다. 그런데 이 총각이 이 처녀한테는 가족 이외에 맨 처음 만난 사람이었던 거예요. 당연히 총각은 처녀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아주 잘 살았다고 합니다. 네, 이 옛 이야기를 잘 생각해 보면 복이란 어디서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스스로 만들어간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. 아무리 해도 안 되고 쭉 살기 어려웠으면 정말 아무도 엄두도 못 내는 부처님이 계신다는 그 머나먼 서천 서유국까지 가는 그런 힘든 여정을 이 총각은 생각을 했겠어요.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사는 게 힘들고 또 내가 가야 하는 어떤 목적지가 있다면 그것만 생각하고 그냥 뭐 옆이나 뒤 전혀 안 돌아보고 앞만 보고 살면서 내 처지, 내 입장만 보통 생각을 하기 마련이잖아요. 그런데 이 복타러 간 총각에 나오는 주인공은 남의 얘기를 들을 마음의 여유도 있고 또 부탁을 외면하지 못하는 착한 성품도 지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런 인간관계 속에서 이 총각은 복을 받게 된 것 같아요. 그런데 그 여의주를 2개나 갖고 있던 이무기 말이에요. 여의주를 2개씩 갖고 있으면 우리 생각에는 더 빨리 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하나여야만 가능하다는 것일까요? 많을수록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어르신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 또 30년 동안이나 꽃이 안 피는 나무를 키우는 그 할아버지도 땅속에 묻힌 금덩어리 때문이란 걸 알았을 때 우리 같으면 어땠을까요? 저 같았으면 너무 막 그냥 꽃은 둘째 문제치고 막 금덩어리? 막 여기에 이렇게 막 생각이 꽂혀서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. 꽃이 피고 안 피고는 둘째 문제고 이제 부자가 돼서 잘 살게 됐다 뭐 이제 막 그 부분만 그냥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그 할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이 공들인 나무가 꽃이 피는 모습에 더 큰 의미를 가졌던 거죠. 아마 이 할아버지에게는 그 꽃나무는 어쩌면 자식을 상징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아니면 그 할아버지가 나름대로 추구하는 어떤 의미일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. 자신이 그 의미 부여하고 또 가치를 추구하는 것에 대한 결실을 금덩어리보다 또 물질적인 어떤 그런 돈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한번 해봤습니다. 아무튼 이런 것을 보면 자신에게 필요하고 적절한 그만큼만 갖는 게 진짜 복이 아닐까 싶은데요. 종종 뭐 인터넷이나 TV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보게 되잖아요. 자신들에게 주어진 복이 너무 과하면 감사할 줄 모르고 또 당연하게 여기며 살다가 꼭 더 안 좋은 어떤 그런 일들이
일어나서 폐가망신하거나 불행을 자초한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. 사람마다 원하는 것들이 각자 달라서 저마다 행복이나 행운의 기준점이 아마 다를 수는 있겠죠. 그렇지만 스스로의 처지를 비관만 하지 않고 지금 이 옛 이야기에서의 주인공 총각처럼 아주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또 따뜻한 마음으로 산다면 그 에너지로 그 주변에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행복들을 다 끌어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우리 어르신들 한번 그런 행복 같이 이렇게 끌어올 수 있도록 화이팅! 네, 그럼 다음 시간 만나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네, 안녕히 계세요.